제15장 뮤지컬 발라드. 앞장의 클래시컬 발라드는 보통 앨범의 수록곡이기 때문에 악상과 분위기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만, 뮤지컬 발라드는 공연 속에 주인공의 드라마틱한 심경 변화가 있죠. 그것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악상과 편곡의 변화폭이 더 큽니다. 이번 장에서 공부할 음악은 필자가 작업했던 뮤지컬 곡 중에 나의 조국이라는 음악인데요. 1절과 2절 두 개의 큰 구성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1절은 verse 1, verse 2, 그리고 코러스 1. 유사 엔딩, 이어서 코러스와 엔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아노 왼손 반주가 아주 일정하지요. 피아노 반주는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주로 스트링 편곡에 집중했습니다. 초반을 넘어서면 어쿠스틱 재즈 베이스가 등장합니다. 1절의 선율폭은 이와 같이 악상의 변화폭이 좁아서 앨범곡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공부했던 클래시컬 발라드하고 편곡 기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스트링 연주가 쉬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아노만으로 간략하게 나가다가 스트링이 다시 등장해서 음향을 키웁니다. 중후반과 후반에 스트링의 강력한 리듬이 등장합니다. 본 편곡을 공부하기 전에 과거 작업자가 했던 편곡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레이션보다는 규모가 작은 밴드 스타일입니다. 이어서 새로 편곡된 제1절의 완성본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링 파트들의 역할 분담은 앞장에서 공부했던 클래시컬 발라드와 유사합니다. 즉, 윗스트링은 조용한 곳에서 독립 진행을 하고 활기찬 곳에서는 동반 진행과 아르페지오 진행을 합니다.
아래 스트링인 첼로는 기본적으로 근화음 진행을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24마디 경에서는 선율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비올라는 차분할 때는 아래 스트링처럼 근화음 진행을 느리게 하지만 감정이 격할 때에는 위 스트링과 함께 움직이는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관계는 기본적으로 옥타브 관계를 유지합니다. 콘트라베이스는 조용한 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다가 감정이 격해질 때 등장하여 저음역을 확장시켜 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재즈 어쿠스틱 베이스에게 그 역할을 대신 맡깁니다. 제1에서 9마디 초기 1에서 5마디까지의 반주는 피아노가 밀집 화음으로 음역을 좁게 연주합니다. 이것은 음역을 아끼기 위한 것입니다. 인트로 없이 바로 주제 선율이 제시되기 때문에 벌스가 인트로 역할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곡이 시작되자마자 주선율이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감상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서둘러서 위아래 음역들을 폭넓게 사용하거나 여러 악기를 이 안에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제6, 9마디에서는 바이올린 1, 2가 독립선율을 제시합니다. 스트링의 등장 음역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후 10마디에서 저음으로 내려갈 때 대비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이올린 1, 2의 성부수는 적지만 그 선율이 최대한 아름다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륨은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선율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제2, 제3 선율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장식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제10에서 17마디 드디어 어쿠스틱 베이스와 비올라, 첼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비해서 음역이 많이 다운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푸근한 풍성한 사운드가 형성됩니다. 앞뒤 음역적 대비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퍼스트 바이올린, 기승전결, 작은 서드블락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음색적 발전을 위해 참여합니다. 이때 움직임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근화음 진행입니다. 그 이유는 제 18마디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 8마디 안에서 기승전 여기가 서드 블락이죠. 이때 뭔가 해야겠죠. 바이올린 1의 반음 하향 진행 주목하시고요. 나머지 파트들의 활발한 움직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에서 23마디. 이 구간은 1절에서 가장 큰 서드 블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된 편곡이 필요한데요. 우선 바이올린 1이 근화음 진행을 벌이고 음역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독립 선율을 연주합니다. 선율이 또 하나 생기니까 음악이 활기차지겠죠. 그리고 바이올린 2는 앞의 근화음 진행을 벌이고 아르페지오 진행을 합니다. 이제 리듬이 강조되겠죠. 또 비올라는 약 20마디경부터 윗선율 동반 진행을 하지요. 이로써 커다란 대선율이 형성됩니다. 제27에서 30마디. 원래는 요 18, 24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보이고 이제 엔딩을 향해 가야 하거든요. 그러나 살짝 가라앉는 유사 엔딩을 하고 또 한 번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그 31마디에서 엔딩을 연주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2절을 향해 가는 길목이죠. 글리산도 이후에 등장하는 바이올린 1의 음역 비약. 상당히 리드미카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 리듬의 모양은 세컨드 바이올린과 비올라도 있습니다. 저 앞부분에서는 세컨드 바이올린 혼자서 아르페지오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올라까지 합류해서 그 율동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더블 베이스가 합류합니다. 베이스 음역대를 보강해주기 때문에 첼로는 베이스 역할을 버리고 대선을 맡습니다. 이와 같이 콘트라베이스가 아랫단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스트링들이 그것을 믿고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제31, 34마디 1절의 마지막 엔딩이죠. 리듬 빼고 음역 축소시키고 빠르게 느려지고 강한 동반과 아르페지오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독립선율, 느긋한 화음 진행, 느슨하게 긴장이 풀립니다. 명확했던 악상을 해제하고 이제 휴식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콘트라베이스는 사라져 음향의 무게를 덜어냅니다.